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 조금 혼조세로 마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수급이 삼성전자에 쏠렸지만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했던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대응하고 계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0분간 여러분들의 수익 나는 전략을 제대로 짚어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오죠. 네, 여러분 주말에 미국 무역 협상을 두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뉴스들이 쏟아지는 그런 주말이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출발 지점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던 하루였는데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유가 증권 시장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늘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4거래일째 오르막길 걷고 있는 양상이고요. 0.4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3,200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마쳤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늘 거래대금도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14조 원 가량의 거래대금 들어왔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죠.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기업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 우리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줄 그 힘의 원천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0.32% 마이너스권이었고요. 804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5조 조금 넘었는데요. 차이가 났죠. 아무래도 이런 거래대금만 봤을 때에도 대형주 쪽으로 매개가 쏠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꾸준하게 우리 지수의 이 매수의 폭을 키워내면서 지수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 개인이 760억 원대의 매수 우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10시 함께할 마스터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익 마스터 김충성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정말 제대로 단기간에 짚어주실 마스터를 모셔왔습니다. 네, 역시나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이 부분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링크 한번 클릭으로 바로 통신망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과 수익을 잘 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말로만 하지 않고 저희 수익률로 증명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6월 11일입니다. 이때 아마 종가가 44,000원대였는데요. 지금 59,000원대까지 꾸준히 차트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41%가 넘는 수익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이수파타시스 같은 좋은 종목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좋은 정보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KCP고요. 공략일 네모박스 쳐져 있는데 기준 7월 22일이죠. 지난주.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최고가 19,5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수익이 너무 좋아요. 역시나 13%가 넘는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주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역시나 오늘 생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수익 나는 전략과 종목 모두 챙겨가실 수 있고요. 통신망 입장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 바로 다음 날에 소개를 했어요. 그 전날에 소개했던 종목도 바로 다음 날 수익을 챙겼는데 역시나 단기간에 정말 빨리빨리 수익 내고 계십니다. 하나솔루션이고요. 바로 역시나 다음 날 수익 챙겨서 현재 5% 넘는 수익을 꾸준하게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니만큼 대응 방법 팍스 통신망에서 더 자세히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수익률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더 자세히 여쭤보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네, 저희 2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이 정말 덥죠.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2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고요.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 주실 김충성 마스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그러게요. 전 가끔 제 이름으로 이행시를 많이 지었었거든요. 네. 충성스러운 종목으로 성공 투자 돕는다라고 네. 많이 지었었는데 뭐 비슷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무난한 거네요. 네, 무난하네요. 그러면 소개는 무난하지만 오늘은 또 시원한 전략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이 방송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또 이끌 수 있는 꿀팁이 될 거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50분 동안 같이 함께 달려보시자고요. 네,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잖아요. 월요일일 뿐인데 삼성전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요. 22조는 최소액이고 최소한 몇 배는 더 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가때 더 뛰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5만 원일 때는 안 보이다가 또 막상 7만 원이 되니까 사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7만 전자 이후에는 더 고비라고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상단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지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삼성전자야 저는 그동안에 이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막 강조를 드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시면 된다라고. 이게 최근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습니다. 한번 1, 2개월, 2, 3개월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왔는데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야 또 눈에 들어오죠. 참 희한합니다. 주식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의한, 삼성전자를 위한 그런 그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테슬라와의 그 대규모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죠. 뭐 누구도 아니라 다른 뭐 일론 머스크 본인이 그 SNS를 통해서 이 밝힌 내용들 또 뭐 22조 규모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 대형 고객사를 이제 확보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부진했었던 이 반도체 분야가 어찌 보면 이제 다시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정말 상당히 그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3,200까지 오는 그 시간에
이게 반도체는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었던 이런 그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또 삼성전자를 또 선행지표 삼아서 많은 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지수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4천 되고 5천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반도체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번 시장 먼저 살펴보면은 그래요. 혼조의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가 0.4%가량 올랐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특정 밴드 내에서 다소간의 등락들만 지금 최근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곧 방향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옆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소간의 등락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은 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축소가 되어는 건전한 이 조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제 거의 이격이 확실하게 줄어든 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본연의 또 방향을 곧 나타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하나 좋으면 뭐 하나 안 좋은 정말 혼조의 양상의 연속입니다. 이게 또 이제 연속성, 지속성 이런 부분도 사실 없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움직였습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안 움직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이렇게 안 움직였다 보니까 여전히 그 이슈에 의해서 정말 속도가 좀 빠른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관세 문제도 있고 하니 이번 주는 좀 특정 밴드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싶습니다. 물론 시장이 크게 뭐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VIX 지수라고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15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 미만에서 안정적인 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뭐 크게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우리 시장 정말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여차저차 뭐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그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만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대체로 좀 비우호적인 동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할 것 없이 기관 할 것 없이 강도롭게 네,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물론 이제 내일이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되면 좋겠는데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이게 쏠림 현상이라든지 차별화의 연속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환율을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틀 동안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많이 내려왔다가 바닥 따지고 턴어라운드 되고 또 내려가는가 싶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견조한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시장 자체의 그 수급을 본다면은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견조하되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내일은 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의 연속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 놓고 보더라도 크게 상승으로 이끌 만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쏘쏘한데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계속 그 정도 수준 특정 매드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역시나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는 것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 반도체가 크게 탄력이 붙는다는 것 역시나 이슈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뭐 당일 이슈에 따라서 정말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그 섹터 그 안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단기 매매가 좀 유리한 이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나는 발빠른 대응 못해 하시는 분이라면은 여전히 반도체 바닥이 있습니다. 음봉 나올 때마다 네, 그 저가 매수 가능하고요. 반도체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지금 유의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 공략한다는 자세.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긴 텀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었던 섹터는 긴 텀으로 좀 이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하면은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이 꿀 정보들을 너무 쏟아내 주셔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수 자체는 견조하지만 뭔가 이제 시원한 한 방을 나오는 그런 장은 아니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잘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종목별로도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고요. 마스터님 근데 치고 빠지는 게 마스터님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렵거든요. 저희 혹시 팍스 통신망에 입장하면 그런 부분도 정말 상세히 알려주시나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뭐 지금부터라도 좀 입장을 좀 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뭐 당일에도 정말 어디에 내가 그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섹터에 대한 그 이슈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듯이 이슈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거 중요해요. 또 그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섹터에서 그 가리키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또 대표 종목은 또 어느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파스통신망을 통해서 수시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좋은 또 유용한 정보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여러분들 많이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요. 이 부분을 찰칵하고 촬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 갖다 대시면 저희 링크 하나 뜨니까요.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가장 빠른 이슈 받아보시고요. 대응도 전략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여쭤봤고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항상 신기하긴 하네요. 삼성전자 아무따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잘 갔지만 소부장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었거든요. 두 가지 종목씩 나눠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마스터님의 선택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요. 두산 테스나랑 네페스 아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이 두 종목이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도 아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었거든요. 두 종목을 묶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대규모 수주 소식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협력 쪽, 이 밸류체인 쪽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산 테스나 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이 파운드리 기술이 있고 협력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슈의 대장격으로 오늘 각인이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리고 두산 테스나 네페스 아크가 같이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최근 양산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작업에 이 두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둘 다 핵심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했는데 두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선택을 해주신다면요. 어렵네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약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약 7%가량 지금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7%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엮여 있는 또 관련주들인 또 같은 속해져 있는 섹터들 좀 가벼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말 세게 움직이겠죠. 네. 근데 오늘이 뭐 그런 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페사크나 뭐 두산 테스나 이미 우리 앵커님께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고요. 일단 뭐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실게요. 네, 두산 테스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한가입니다. 뭐 갭으로 많이 떠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가요. 더 간 케이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 보면은 뭐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은 기관의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래도 상승 과정에서 16만 주가량이 지금 매수 들어왔습니다만은 기관은 그동안 좀 매도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더 많이 판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오늘과 같은 탄력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도 7만 5천 원 정도 가야 기술적 저항이 있더라고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오르면 이런 종목 더 가겠죠. 또 오늘 상한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면은 이 정도 선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약 4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아직까지 직전 고점대를 머리 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 되면은 기술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단순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정도로 봐야겠죠.
반면에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오늘도 이 종목 뭐 상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상가 못지않은 탄력이에요. 약 20%가량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목을 좀 더 넓게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요 부분들입니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부분들을 지금 뛰어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또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르내리락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리락하는 그런 과정만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면은 그러면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의 그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종목 중 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네. 정말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네페스아크 쪽을 일단 기술적으로 선정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정 시에 약 15,000원과 좀 근접이 된다. 그 가격이 아니더라도 음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는다면은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의 픽은 네페스아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아크 선택지에 넣어볼 만하네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갔을 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삼성전자가 긍정이면 이런 밸류체인형 기업들도 함께 긍정인데요. 굳이 봤을 때 내릴 때 매수 의견, 네페스아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페스아크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요. 역시나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고 있는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 두 기업에 대한 분석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니까요.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은 조선입니다. 조선주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조선은요. 하나오션 띄워주시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좀 끌었어요. 더 기대 많이 하시라고. 조선은요, 우리의 강력한 카드잖아요, 여러분. 역시나 큰 틀의 재료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긴 했어요. 한국 정부가 한국, 미국이 협상에 수십조 원의 규모로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주가 강했거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마스가 맞죠? 마스가라네요, 마스터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대형 선주와 체결한 약 8,7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뭘 살까요? 근데 우리 앵커님 발음이 참 오션, 네, 오션인데, 네, 오션입니다. 네, 오션이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일단 두 종목도 지금 최근에 상당히 뭐 좋은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들 종목이 속해져 있는 섹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 상반기 아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조방원에 속해져 있는 그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이제 또 이 조선 이 협력,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협상 그 지금 시작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영국 이미 타결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아마도 현지에서 이제 건조를 한다거나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또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이 있죠. 조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조밀로는 좀 많은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이 사실 어찌 보면은 무역 전쟁 일으킨 게 중국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좀 때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때렸죠. 근데 이제 2기가 되고서부터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각국 동맹국들도 지금 다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중국이에요. 때문에 점유율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는 손잡을 일 없겠죠. 근데 이제 동맹국 중에서 또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기술력 또 납기일 또 뭐라고 할까요? 가격, 가성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만 하는 데가 없어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 잘 활용해서 사실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고 근데 이 섹터 자체가 사실 긍정적인 이슈들, 호재성 이슈들 엄청 많죠. 사실 이미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뭐 몇 년 칠감들을 다 쌓아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쿠가 없어서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은 정말 오랜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 물량들이 쏟아진다라고 하고 또 노후 선박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려 있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오늘 더 추가적인 탄력이 붙는 케이스인데 일단 하나오션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원래 좋았어요. 좋았다 보니까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지난 그 후반부터였죠. 12월부터 지금 탄력이 붙더니 사실 뭐 1월 어찌 보면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특정 밴드에서 제한된 등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 오버슈팅 나왔지만 돌아오고, 오버슈팅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상승 과정에서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도 높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기간도 그렇습니다. 투신 연기금할 것 없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과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 역시나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져 있다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쉽게도 좀 먼저 움직였다 보니까 외국 기관이 좀 매도가 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이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것도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하라면은 뭘까요? 삼성중공업이요.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매저 수급이 뒷받침되고 이제 막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진 그런 이 하나오션을 저는 픽을 할 건데요. 물론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 후반에 슈팅이 나오고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슈팅이 나왔는데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오션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서 하나오션과 또 삼성중공업 여쭤봤는데요. 일단은 둘 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오션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요. 추세적으로도 좀 더 주목받을 만하고 그리고 메이저 수급,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에 손을 들어줬고요. 여러분 관련해서 더 자세한 궁금증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알려드리니까요. 찍고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다음 세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터는 전력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이 있고요.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전력 쪽 과연 어떤 종목일지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입니다, 여러분. 효성중공업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적을 업고 뛰고 있어요. 이게 흠 잡을 데가 없는 실적이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죠. 이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도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보니까 2배 가까이 높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오른 건 아닐지 좀 고민이 되는 자리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산일전기를 보면 이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전력 장비 수요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일전기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잘 갔거든요.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야, 이건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일단 뭐 속해져 있는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도 사실 호재성 또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지금 꾸준히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본다면은 뭐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고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한전이 이 배전망과 관련해서 투자를 지금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한 9월부터 우리나라가 또 민간이 주도해온 그 건설 그 사업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합니다. 또 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 이런 케이스겠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각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6조인가요? 7조인가요? 네, 일단은 100조 이상 이게 투자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또 메타 그리고 기타 등등등등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 또 이쪽에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AI가 끝나기 전에는
이쪽 섹터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좋아왔는데 앞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또 북미 지역 아시겠지만 그 설비들 노후화가 됐습니다. 뭐 변압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최근에 설치한 것이 한 30년 정도 됐다라고 해요. 오래됐잖아요. 뭐 평균적으로 보면 뭐 40년 이상 된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후화를 교체 주기에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지금 가뜩이나 아까 조선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슈퍼사이클에 들어와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건데 AI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거는 이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도 지금 14% 지금 상승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위로 탄력이 붙었다가 좀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봐야죠. 근데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좀 멀리 안 가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오른 겁니까? 더블이 넘게 오른 상황이죠. 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3%가량 올랐어요. 크게 놓고 보더라도 올해 한 4월부터 약 4만 원짜리가 지금 11만, 12만 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대장을 따라가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 흐름들은 비슷해요. 산일전기 이런 모습이고요. 효성중공업도 이런 모습. 이건 어찌 보면 좀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좀 100만 원 넘는 효성중공업을 사야 되는지. 그렇죠. 사실 효성중공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제 비싼 거는 좀 못 살 것 같고 성향 차이입니다. 저는 거기서 거기이겠습니다만은 산일전기에 한 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중에서 김충석 마스터의 선택은 바로 산일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AI 관련해서 이 큰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추세적으로 두 종목 다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둘이 추세적으로 괜찮지만 그 안에서 성향 차이는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그 몸집이 크다 보니 산일전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역시나 통신망 안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몸집이 좀 큰 친구들이에요. 2차 전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도 두 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종목은 정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좀 큰 친구들이 잘 가더라고요. ESS 이 성장에 힘을 입어서 계속 괜찮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보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2차 전지 안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움직이고 ESS에 있어서 펀드 쪽으로는 괜찮은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가운데 삼성 SDI도 좀 살펴보게 되면 1조 원 규모로 이제 국내 ESS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휩쓸었다고 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러면 둘 중에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어디가 더 사기에 좋을까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지금 3,200까지 지금 오는 과정에서 소외됐었던 섹터가 몇몇 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야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얼마 전서부터 좋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를 상향됐다라는 분석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ESS 매출 증가, 현대차향, 아시아 그 가동률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다른 종목도 아니고 LG 엔솔에 대한 기사라는 것이죠. 대장격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정말 호재성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소외됐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지금 어느새 7만 원 왔잖아요. 조정신을 사야겠죠.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냥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같은 의견이고 삼성 SDI도 좀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섹터들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으니 차트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모멘텀적인 부분을 다 말씀하셨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들이 상당했습니다. 이미 바닥은 확인이 됐고 최근에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사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것 같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관을 한번 봐보시죠.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또 금융투자라든지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기타 기관권으로도 매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좁게 봤을 때는 많이 오는 것 같지만 크게 놓고 보니까는 얼마 안 올랐죠.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이런 식의 그 박스권의 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박스권에서 인제 상승 나오고 아직까지는 42, 3만 원 정도의 그 박스권 상단까지는 구간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항 맞고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여러분들은 뭐 분할 매수로서 충분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최근에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이고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삼성 SDI를 볼게요. LG 엔솔에 비해서는 살짝 부진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여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네, 지난 2월 고점 찍고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완만하게나마 바닥은 확인이 됐고요.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바닥이네요. 그냥 바닥입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으로 하여금 우호적인 스탠스가 지금 확인이 되죠. 투신할 것 없이 연기금, 금융투자 등등 역시나 이 바닥에서 이 메이저들의 그 수급이 유입된다라는 부분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두 종목 다 매수 관점에서 봐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대장격인 지금 상황에서의 대장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시고요. 일단 2차 전지는 다 좋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 전체적으로 긍정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매수 관점에서 매력 있다라는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가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냐 이건 아닙니다. 매수 관점 역시나 유효한 종목이니까요. 이 두 종목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지금 떠 있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옵니다.
네, 마스터 플랜 3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서요. 이화영 아나운서님 그리고 김충성 마스터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대한민국 만세님이 남겨주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수익률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6월 11일에 보너스 종목인데 수익은 절대 보너스가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무려 이런 혼조장에서도 41%가 넘는 수익을 제대로 기록을 해줬고요. 너무 단기간에 바로 다음 날에 수익을 내줬던 하나솔루션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려 볼까요? 뭐 이스페타시스야 뭐 요즘은 그렇죠. 뭐 다른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AI 대장주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대장주들은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AI 시대이기 때문이죠. 일단 뭐 차트도 바로 보실게요. 이런 게 워낙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인데 종목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상당한 주가의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된 모습이죠. 이 시점에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주가의 움직임. 뭐 최근에 탄력면에 좀 살짝 둔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고점에서 다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지난해입니다. 네, 지난해 한 6월, 7월경 형성돼서 고점 라인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에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으로 21선 이탈하기 전에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죠. 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내어주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수급도 양호합니다. 외국인으로 하여금 꾸준하게 매수 우위. 그렇다 보니까는 쉽게 밀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말씀드리건데 21선의 가격이 현재 기술적으로 57,000 초반이네요. 그러니까 좀 덜 먹더라도 57,000 딱 정해놓자고요. 57,000 위에서는 보유. 깨뜨리면은 비중이라도 좀 줄이면서 챙길 거 챙기는 전략으로 가도 늦지 않으니까 57,000원 딱 정해두시고 또 흐름 보면서 그때 상황을 맞는 이런 그 리뷰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봐야죠. 태양광 쪽이고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 쪽에서도 그런 또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는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 4월이었죠. 강한 탄력 그리고 내리락 오르락 반복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익숙한 패턴이 나오네요. 고점을 낮추고요. 저점을 높입니다. 삼각 패턴이죠. 어찌 보면은 이 과정 자체가 깃발형이라는 부분들인데 지속형입니다. 또 최근에 이 고점 라인을 연결해 본 분들 보면은 바로 넘어섰어요. 또 패턴 자체가 지속형이라고 했죠. 아마도 이 상승세가 고스란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도 눈여겨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리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경우에는 보유자분들 57,000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메모해 보셔서요. 위에서는 보유, 57,0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 모멘텀이 충분하니까요. 매수 관점 유효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대응 방법과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QR코드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전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일단 이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입니다. 여러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을 얻어가실 수 있는 마스터픽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저희가 단기간에 수익을 제대로 내고 싶은데 공략할 만한 종목, 오늘 어떤 기업일까요? 많죠. 네. 네, 많고요. 앞서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두 개 뭐 선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 나온 종목들이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무리하게 뭐 따라가는 매매만 안 하고 또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또 조정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 여러분께 매매 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들도 다 네, 체크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고 또 시장에서 핫하고 또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개별적 성격의 그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기계 및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S&T홀딩스와의 그 최대주주 그 지분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으로 인해서 또 강한 탄력을 나타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뭐 적대적 M&A로 이제 번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5G 특화망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 대학이죠. 특화망 설치를 지금 완료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든지 또 이제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사업이 또 확산될 수 있는 거리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모멘텀은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주봉 아니면 월봉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일봉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또 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화려하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들을 좀 높이면서 또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또 이 추세적인 움직임들은 이어가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요 지점이었어요. 딱 저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급격하게 뭐 단기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뭐 40%가 넘고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상승세를 나타냈다란 말이죠.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자리 정말 잘 추천했죠. 근데 지금 충분한 시세를 나타냈고 또 물량 출회 없이 또 다시 제자리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거의 근접이 됐습니다. 또 다시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들 유입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주가 탄력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종료 후 이 종목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많이 미리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은 정말 덤덤하게 마스터픽 종목을 소개하셨지만 수익은 절대 덤덤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한 방 노려보실 수 있고요. 결과로 이미 증명을 했던 종목이라고 하세요.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 아까 자막에도 내일장 무조건 가져가야 할 마스터픽 종목은 이라고 적혀 있었죠. 내일장 그리고 단기간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에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 종목명은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단독으로 공개해 드려요. 지금 한 10초, 20초, 30초 남은 것 같아요. 얼른 여러분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 스캔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수익을 정말 시원하게 내주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기분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픽 종목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